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갑자기 민망해지는 느낌. 네, 고맙습니다.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막 쓰는 법을 배워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 앞에 우리 노블피아? 네, 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네, 저 그 동네거든요. 네. 만나 뵈야 될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추려갖고 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는데 짧게 하려고 확확 넘어갈 거예요. 사진 자료라던가 있는 거는 확확 넘어가면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저는 예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구님처럼 어르신을 모시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이들이 예쁘니까 아이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좀 망설이다가 저는 아이들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사실은 굉장히 정부의 제한을 많이 받아요.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뭐 회계 같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러 왔더니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업적으로 돈을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어느새 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직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려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또 되게 민망하네요. 다음을 넘기려니까 제가 제 프로필을 조금 넣어놨는데 되게 민망했어요. 앞에 분들이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프로필을 올리고 나서 되게 민망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명지대 아동심리상담학과의 겸임으로 있는데요. 지금 5년 차 들어가 있고요. 서정대에서는 2년 하고 쉬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들어가서 지금은 사회복지학과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조금 자주 오는 편인데요. 어린이집에 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제 보육교사들하고 원장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더감동 교육심리센터 차려서 5년 차 들어갔고요. IM+ 교육심리센터는 의정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여기 학우님께서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하다 보니까 학사가 막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박사까지 하고 나면 공부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센터를 차리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게 필요하고 이게 또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올해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나 아니면은 이 뇌에 대한 학교가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마 예전에 그 연구과정을 들어가지 않고 아마 학교과정을 바로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연구과정을 하면서 아이들 뭐 뇌발달하는 거, 뇌훈련하는 거 이런 거를 먼저 배우고 다시 이론 수업을 하러 거꾸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5개 챕터로 했는데 사진을 좀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죠? 교수님 장수가 너무 많아서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확 지나가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좀 자랑하려고 집어넣어놨는데 자랑할 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상대로는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부모 교육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마다 지금 수요일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서도 부모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부모 교육을 일요일 날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도 오후 2시부터 5시간씩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데 29일 날은 10명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들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숙제를 받으신 부모님들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지를 여기다 잠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다음에 뇌파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뭐 언어 치료, 미술 치료, 놀이 치료, 인지 치료, 뭐 난독, 그다음에 기초 학습, 그다음에 불안이나 우울, 틱, ADHD, 수면 장애 이런 종류는 뇌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독이나 기초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뇌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종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격 과정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개인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미술 치료, 그다음에 모래놀이 치료, 그다음에 언어 치료, 그다음에 인지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독 치료, 그다음에 우울이라던가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가장 많이 오는 건요, 바로 ADHD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훈련을 같이 겸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언어 치료로 뭐 이렇게 아이들 상담 치료로만 ADHD가 치료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뇌훈련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단 프로그램으로는 경찰청의 사랑의 교실이나 선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동행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조달청 공모사업을 받았어요. 올해. 받아서 지금 강점 마음나무 키우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현장 점검 나오셨던 그 장학사님이 방학 동안에 아까 여기 늘봄 교실 얘기하셨는데 늘봄으로 그 아이들 방학 동안에만 좀 돌봐달라고 그래갖고 3주짜리를 저희가 받았어요. 2개 반을 2시간씩 해서 오전에만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계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연계가 돼서 들어오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기초학습을 계속 연계를 해서 그저께 금요일 날에 13명의 그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 하는 거를 또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경기도 발달 지원단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집어 넣어서 늘품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공모 사업을 올 연초에 받아서 올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강사분들하고 조인을 해서 경기 남부 쪽에는 남부 쪽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 북부 쪽에서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로 학교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뭐 이런 걸로 나가고 있고요. 숨나강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지은 이름이에요. 숨어 있는 나의 강점을 찾아라. 그래서 자기 기질 찾기, 뭐 이런 것들로 수업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상담으로 집단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에서 온 나라는 별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갈 때도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강사분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어요. 강사분들이 정이 없으면 저도 뛰는데 강사분들이 많을 때는 강사분들끼리만 나가도 충분해서 계속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으로 직접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이제 저기 부부의 날 특강으로 해서 둘이 되는 하나 되기,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해가지고 부부의 날 특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파주에서 한 교육, 그다음에 저쪽은 자월도에 가서 한 옹진군 자월도에 가서 한 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연천군에서 한 교육, 이렇게 군으로 그다음에 시 지자체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을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우처 프로그램을 빨리 소개해 드리면요. 바우처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 쪽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하고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상 돌봄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는 3개월 운영하고는 접었어요. 접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좀 받아보니까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라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은 좀 까다로워졌어요. 이렇게 지원을 내주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상담센터에서 소견서를 써주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소견서를 써주는 걸로 통과가 쉽게 됐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이나 이런 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체크를 해서 위험한 친구들이나 걱정이 되는 친구들을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훨씬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차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센터에서 보내거나 이런 친구들은 의사 소견서도 4순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뒤로 밀렸어요. 정말 위급 상황이 된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가 좀 상담하기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 사업이 조금 많아졌어요.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이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호 기관이나 심리상담센터,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 이습기관, 그 다음에 난독 바우처 같은 이런 교육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은 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특별교육 이습기관이에요. 전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금액은 되게 조금이에요. 금액은 되게 저렴하게 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내기가 되게 힘이 드는데, 학교 폭력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학교 폭력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권 침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이렇게 어떤 그 심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특별교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1인당 20시간, 30시간, 10시간, 제일 짧아야 2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2달 동안에 거의 200시간을 했나 봐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저희 큰아들이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11월 달부터 저희 센터에 합류를 했어요. 상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월해졌어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저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나 아니면 후년도쯤에는 저희 아들도 아마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저희도 플랜을 좀 짜놨는데, 아들 플랜까지 좀 짜놨는데 입학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뇌발달 중심 조기 개입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가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나 보니까 저희들의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자기 멋대로 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절한 훈육과 적절한 교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었지 않나. 그랬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자녀를 또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정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에게 제가 부모 교육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주에 6명이 왔더라고요. 첫 주에 6명이 왔는데 끝나고 나서 댓글을 막 쓰셨나 봐요. 어린이집 그 이제 공통으로 하는 그 키즈노트라는 사이트에다가. 그랬더니 두 번째 시간에는 10명이 오신 거예요. 10명이 오셨는데 어떤 아버님이 휴가를 내고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젊은 아빠가 휴가를 내고 왔으니까. 근데 이 아빠도 자기가 맨날 불안하대요.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 이제 3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모 교육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정말 걱정이 많고 제대로 아이를 잘 키우고 계신 분들이 와요.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에게는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왔을 때라도 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발달 조기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조금 넣어놨습니다. 다 이제 전문가시고 공부를 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듯 하지만 그래도 잠깐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할 때 항상 0세에서 6세까지를 뇌발달 적기라고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이 시기가 아이들이 뇌가 한참 발달을 해나가고 그리고 전두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때 정말 교육을 잘 시켜놓고 훈육을 잘 시켜놓으면 정말 성장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은 그 시기쯤에 계속 아이들을 그냥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아무튼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리고 이때 부모님들께서 자극을 주는데 적절하지 않은 자극을 너무 많이 주더라.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한테 기질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의 매칭,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추어서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조기 개입을 한다면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뇌교육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발달에 대한 심리 지원의 연계 필요성은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도를 해서 지난해부터는 VR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VR 훈련은 사실 뇌파 훈련보다는 조금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지만 아이들의 호기심 유발이라던가 아이들의 흥미 유발에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VR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어들은 해요. 재밌어들은 해서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하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어쨌든 뇌 훈련을 받으러 온다는 건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덜 내게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권해주고 있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들이 많은 줄 몰랐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혹은 학교로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상담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를 하다 보면 40분은 아이 수업, 10분은 부모 상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오시더니 어머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이를 30분만 해주고 20분은 자기 남편을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남편이 잘못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내분은 이제 간호사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조금 뭘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남편분이 약간 가부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맞지 않고 커서 이렇다고.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 아버님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이제 이 아빠 엄마가 아이가 ADHD인데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가져갔는데 약을 못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번 주부터 약을 잘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와서 수업하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도는 뭐 이렇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재평가를 해서 뇌훈련, 뇌파 다시 찍어보고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례인데요. 사례는 저는 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이 좋으니까 자, 뉴로 피드백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바우처 사업하고는 앞에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지원은 저소득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이 가장 먼저고요. 그 외에도 일반 가정들도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받는 분과 적게 지원받는 분이 있어서 그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원받는 게 더 제일 조금이고 자부담이 너무 많더라고요. 1등급 받는 것만큼 자부담이니까 한 2, 3개월 하더니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거 안 받는 게 나으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올린 거고요. 자, 맺은말로 저희가 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릴 때 뇌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정서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줄수록 아이들은 뇌 훈련이 훨씬 더 잘 된다. 물론 훈련을 특별히 따로 해야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정서적인 자극을 많이 주는 게 아이들 뇌 발달에 정말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은 아이들의 뇌 발달도 시켜주고 평생을 책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바우처 사업과 조금 연계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짧지 않았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 들어온 걸 너무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과목들이 많아서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복습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